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제327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 우리 미우새 생활과 사람에서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활동가이자 영화감독 및 현대미술가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히 소개 말씀드릴게요. 2010년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연극영화과 영화제작을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2017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콩코디아 대학교 미술학과의 영화제작을 전공으로 졸업, 2020년에는 동대학원에서 미술학과 영화제작을 전공으로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최근에 한 전시회 및 상영으로는 올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몬트리올에서 듀오 익스비션으로 마이그란트 인스테빌리티, 2022년에는 몬트리올에서 그룹전으로 이그니션 17, 2021년 몬트리올에서 그룹전 모린 4세 등 수많은 전시회와 상영회가 있었고요. 2016년 미국 샌디에고 언더그라운드 영화제와 프랑스에서 더 인스턴트 비디오 포에틱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자로 수많은 작품에 촬영 감독과 편집자로 참여를 했어요. 정말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든데요. 바로 영화 감독자이며 현대미술가 그리고 활동가이신 박정우님입니다. 아유, 박정우님 소개 이제 끝났어요. 굉장히 기네요. 네, 전문 용어가 많아서 아주 네, 아이고, 아유, 괜히 제가 어려워요. 죄송하네요. 어렵네요. 자,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정우님은 2017년에 4.16 세월호 해외연대 서울 포럼에서 만났고요. 우리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 2017년도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입대를 해가지고, 어, 그 입대 전이었고, 그때 아직 대학생 이제 학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작업 활동을 조금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이제 2018년도에 입대를 했다가, 20년도에 전역을 하고, 이제 다시 와서 2020년도부터 그거 이제 학교 아, 생활을 한국의 하면서, 군대를 다녀오신 건가요? 네네네. 한국에 군대를 아,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군입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대학원에 바로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전시도 하고, 이제 다음 그거 작업들과 그 전시회 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바빴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2017년도에 그때 만나고서 아니, 연락이 거의 뭐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가 했는데 군대를 다녀오셨구나. 네, 예, 그건 예, 몰랐네요. 그렇게 됐죠. 예. 네. 아니, 그리고 정우님은 토론토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가 다시 캐나다에서 지금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도에 토론토에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말은 그 토론토에서 태어나지 사실은 대부분의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퀘벡시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불어권에서 지냈고 그러다가 한 9살 정도쯤 됐을 때였나? 99년도인가 2000년도 그 무렵 때쯤에 저희 아버지 당시 가지고 있던 그 직장 내 문제로 뭐 문제가 아버지 문제라고 했다기보다는 뭐 어떤 그 일에 어떤 팀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버지가 일을 좀 그만두시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국으로 이참에 그냥 들어가자 다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들어가게 됐고 청소년기를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한 학기까지는 한국에서 지내고 기회가 돼가지고 캐나다로 성인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인생의 궤적이었네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작품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최근에 한 전시회 및 상영회는 제목이 마이그란트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이민
불안정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죠? 네, 약간 중의적인데 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민 불안정이란 말도 되지만은 동시에 이주하는 불안이라는 식으로 어, 해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최대한 결을 좀 많이 살리려고 그렇게 좀 그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전시는 어떤 내용인가요? 몬트리올에서 지낸 다른 한국계 각 작가님과 공동 작업을 중심으로 개인 작업, 각각의 개인 작업도 같이 보여주는 식으로 했는데, 그 중심이 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생의 궤적이 상당히 왔다 갔다 이민의 어떤 그 역사가 좀 음, 있어가지고 정체성의 혼란도 좀 있었고 이제 어떤 불안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나는 캐나다 사람이다. 일단은 모국어가 영어고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그리고 퀘벡시에 살았기 때문에 제 2언어가 불어였고 한국어를 어, 집에서 사용하긴 했지만은 3언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냥 뭐 그게 음, 지내다가 한국에 가면서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거의 입국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었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혼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엔 더더욱 그거 외국에 대한 어떤 그 노출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그거 네. 아무래도 아무도 이해해준 사람도 없고 그 혼란이 있고 저 같은 경우 고향이 캐나다였으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나는 드디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막상 와보니까 제 고향이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고향에 대한 감각이 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하면서 그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둘 다 모두에게서 고향의 감각을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그, 아, 그런데 이제 그 마침 같이 오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와이프였던 분이 그 여기 캐나다 그 백인 분이셨는데 이제 그 자기는 그거 한국에서 같이 지내다가 딸까지 낳고 근데 이제 그 고향 부모랑 떨어져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해서 이제 이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음, 그분도 이민을 했다가 거기서 나오는 혼란들이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청취자들이 이민자 분들이실 것 같은데 많이 공감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되게 폭력적인 어떤 경험이잖아요. 갑자기 어떤 음, 여기서 영어로 해서 있는 마이너리티로 갑자기 뭔가 분류가 돼버리고 거기서 이제 혼란들이 있는데 이제 1세대 이민자와 저 같은 경우는 2세 이민자 그 사이에 있는 혼란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 될 수 있을까가 이제 약간 좀 장하게 설명했지만 이제 그 네. 기본적인 근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Take Us Somewhere라는 시리즈에 있는 비디오 작업들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비디오 작업을 보여줬어요.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6월 트럭에서 이제 했고요. 뭐 이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트럭 많이들 렌탈 하시잖아요. 북미에 계신 분들은. 네, 어, 맞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그 같이 공동 작업하신 분이 이민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6월 트럭을 조금 많이 빌릴 일이 있었는데 그거가 거기서 그 트럭이 되게 오래되고 굉장히 크고 쇠 부치가 많으니까 특히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길이 포장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덜컥덜컥 거리는 그 소리가 되게 불안한 어떤 우리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아, 얘기를 해서 저에게 같이 작업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고 저는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대화들을 했고 이제 그 작업들에서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는 이제 We May Arrive Somewhere라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6월 트럭 움직이는 6월 트럭의 트렁크에 들어가서 이제 이민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이템들을 쫙 나열해 놓고 움직이는 음, 트럭 안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묶어놓는 식으로 이제 다시 짐을 싸고 그 이민 가방에 짐을 쌓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담은 비디오였고요.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랑 반대로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도시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어떤 사랑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제 음, 작업을 하면서 그 사실은 이게 이 작업들이 이제 처음이 시작이 아니라 사실 시작은 공동으로 글을 쓰는 거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민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어서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는 어떤 모티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상태였는데 저도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사실은 고향에 최소한 저와 그 공동 작업했던 그 작가님 같은 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고향이라는 곳이 그 어떤
되게 사랑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음. 그러냐면 뭔가 내가 그거 사랑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는 이제 내가 음. 그걸 사랑하고 하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결국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문장 한두 개를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완전히 픽션 글들을 몇 개 썼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거기서 이제 Take Us Somewhere라는 그 비디오 작업에는 그 흑백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심이 됐고 이제 다른 개인 작업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아마 지금도 긴데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고요. 하여튼간 네. 뭐 얘기가 더 나오면 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작품이 좀 특이한데 막 무슨 조각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뭐 막 얘기하면 비디오 아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하시는 그 예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음. 있나요? 사실 예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20세기 말부터 사실 굉장히 되게 모호해진 건 사실이에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미술 전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양화나 뭐 이제 혹은 뭐 그 인상주의 서양 뭐 그 그림들 혹은 뭐 로댕 같은 어떤 그 석고상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사실 20세기 말부터는 좀 그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서, 개념 미술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그 개념 그 자체가 이제 그 미술 작품이 되는 어떤 그런 맥락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꼭 그걸 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시점으로 굉장히 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끊임없이 그 변화하는 어떤 시대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라는 데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최종적으로는 영화를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영화의 문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버리지는 못,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불안이 있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캐나다와 한국이라는 두 개의 고향 땅의 관계는 무엇인가? 고향이면서 또 음. 고향이지 않은 이 두 나라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어떤 모티브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 이야기들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관념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영화적 장치들과 관념 미술,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의 어떤 큰 그 틀이 되는 어떤 그것들을 조금 조합해가지고 하는 작업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민자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지금까지도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러다 보니까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관념들이나 어떤 그 사유의 결들이 아무래도 그런 맥락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의 주제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우 그 조금 전에 그 전시회 영상들 보는데 어떻게 그 관객들 그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저는 전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뭐 아까 굉장히 제가 경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게 너무 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기무량한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진 작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스케일의 전시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전시를 올리는 음. 것만으로도 되게 좋겠다. 너무 마음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반응이 많았어요. 모든 큰 이벤트를 두 개 정도를 했는데, 모두 그 매진이 됐었고, 그 전시장도 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꽉꽉 채워졌었고, 생각보다 미디어 노출도 되게 많이 됐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했죠. 그 되게 감사했는데, 네. 동시에는 되게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은 음. 어쨌든 북미나 혹은 서구 사회 혹은 뭐 저 나아가서는 이제 지구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가
그 집에 대한 감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비행기가 대중화되고 하면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공감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성과로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네. 칭찬해 주시고 그 관심 보여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동시에 가장 최종적인 저의 목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금 하는 저의 작업들이, irrelevant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냐면 결국은 그런 어떤 저의 작업들이 굉장히 그 슬픔이 많고 굉장히 음. 심파적인데, 근데 네. 그만큼 어떤 그 꼭 동양인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혼란의 이야기들을 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저와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어쨌든 기쁘면서 슬픈 마음 네,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네, 또 좀 많이 이번에 예술가들이 안타깝고. 네, 예술가들한테는 이번 팬데믹이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사실, 힘들었죠. 근데,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작업으로서는 타격이 없었던 것은, 이제, 저는 이제, 군대 때문에 이제 작업이 일단 단절이 아, 됐다가 공백이 있는 네. 상태에서 오는 상태였고, 두 번째로는 저는, 영상 매체가, 좀 다양한 사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하지만은, 제 메인 매체는 비디오다 보니까, 사실 제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음, 이제 주변에 있던 특히 이제 무대 예술을 하시는 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안무가들이나 무용수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일단은 음, 공간이 없고, 음. 이제 그거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방식도 없고, 사실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안 그래도 되게 가난한, 굉장히, 언더페이되고 있는 직종인데,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사실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음, 자체 예술가로서 힘들었던 것보다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북미에 사는 동양인으로서 그 동양인으로서의 갖는 힘듦이 사실 더 컸었죠. 근데 아, 블룸버그에서 그 조사한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블룸버그 네. 측에서 근데 이제 북미 전체에 멕시코까지 포함해서 이 북미 세 나라에 가장 이제 2021년도에 그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그 페니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그 헤이트 크라임의 어떤 그 리포트된 헤이트 크라임의 어떤 그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네. 몬트리올이 북미 2위였어요. 근데 저희 그래요? 몬트리올이 동양인이 많지가 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우, 의미에서 굉장히 그렇구나. 좀 무서웠죠. 아우, 돌아다니기가. 그렇겠어요. 그 통계까지 네, 딱 보면은 또 더 좀, 그쵸? 아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요. 네. 보니까 또 우리 정우님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우리 정우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예술가로서 또 이 바쁜 와중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 사회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내에 계신 분들이나 모두에게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준 사건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었는데 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그 사건이 터졌을 땐 되게 외면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우울증이 제일 심했었고, 아, 자살 충동도 아, 올라오고 있을 때였고, 그래가지고 음, 굉장히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사실 음, 저는 그것까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음, 되게 최대한 오랫동안 외면할 수 있을 만큼 외면하자 싶어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외면했어요. 근데 그 무렵 때쯤에 우연치 않게도 제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던 한식당에서 그 사장님이 이제 건너편에 이제 폐업한 중국 식당의 어떤 그 가구들을 사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네.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그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주방의 그 기구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트럭에 옮기는 생각보다 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규모가 좀 큰 식당이었어가지고 다들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좀 지쳐가고 있을 때 거의 마지막 때쯤에 되게 큰 뭐 쇠 싱크대 같은 걸 옮기는데 그 위에서 드는 친구가 힘들었는지 그걸 살짝 놓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6월 트럭의 이제 바닥에 이제 딱 부딪히면서 저는 이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리가 이제 높낮이 조절이 되나 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끝이 어, 날카롭더라고요. 어머나. 그게 이제 풀리면서 싹 저어도 오는데 제 목 2cm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때. 아우, 정말 그런 일이. 놀라셨겠네요. 예, 음, 그때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몸 자체가 에어컨이 돼주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씨, 어떡하냐, 아유,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죠. 근데 되게 그거가 되게 트라우마로 되게 오랫동안 남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딱 그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음. 또 다른 층위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뭔가 할머니에 대한 작업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할머니, 사실 조부모라는 그거는, 희한하게 그거 이제 부모랑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서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 그렇게 할머니 생각하면 그렇게 왠지 따뜻해지고 이의 없이 날 어. 맞이해 줄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뭘 할까 음. 하다가 그 2013년도에 아버지한테 우연히 아버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냐고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제 이제 3살 때쯤이었는데 밤에 제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깨워서 이제 밤중에 산에 올라가지고 그 죽은 1살짜리 여동생의 시체를 묻는 게 가장 오래된 기억이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요? 뭐 여기게 이제 만약 청취자 중들 들으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포함한 저희 세대는 대부분 모르는 건데 애장이라는 어떤 그렇죠. 형태로 예. 음. 그게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네. 이거다 해서 이걸로 작업해서 2014년도 제가 연말에 그게 한국에 입국해서 2015년도 1월 중순까지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그때 너무 정체성이 혼란이 심했을 때였을 음. 테니까 내 고모의 애장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나는 거기를 나의 고향 땅으로 삼겠다. 그럼으로써 나는 드디어 내 존재가 이 행성에 발을 디디는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세상에. 관념적인 가설을 전 세우고 그렇게 갔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음. 그때쯤에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죄책감이 되게 이민자들의 어떤 그 기본 조건들 중에 하나잖아요. 아, 내가 한국에 있었다라면 그 친구 결혼식에 맞아요. 갔을 텐데, 내가 맞아요. 그런 게 한국에 있어요. 있었다면 이제 내 절친한 그때 내 동네 어르신의 그 장례식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음.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 죽음과 어떤 이제 애도의 어떤 문제와 그런 것들을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음. 촬영이 그 세월호가 일어난 해와 같은 해였었기도 하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 몬트리올에서 활동을 제가 이제 이니시에이트 한 건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거를 좀 참여를 나중에 조금씩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월호라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거대함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성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관념적인 얘기지만 사실 근데 가장 근본에는 그냥 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괜히 이유 없이 희생됐는데 이유 밝히고 그냥 처벌할 사람 처벌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가 성인이 돼서 캐나다에 돌아오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돌아오긴 한 거는 그 당시에는 나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생각보다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컸었거든요. 그럴 때쯤에 네. 고등학교 때 용산 참사가 있었다는 거 보면서 나는 이 나라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가능성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는구나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로 왔었고, 그 당시에 캐나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처럼만 보여가지고 했는데, 음.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음. 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어쨌든 디아스포라로서 한국이 네. 잘 됐으면 한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참여를 열심히 했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도. 네. 그랬군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처음에 우리 정우님 그때 2017년도에 봤을 때 정말 그냥 밝고 맑고 그냥 '착한 청년이구나.' 이렇게만 느꼈는데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정우님이 여러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요? 사실 되게 약간 너무 나르시스트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사실 전 지금 하는 작업이 되게 기억이 제일 남고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하는 작업이 사실 2014년 때부터 시작했던 그 작업이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영화를 결국은 지금까지도 완성을 못 시켰어요. 원래는 그냥 네. 습작처럼 그냥 접근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 문제라는 거를 음. 깨달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작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말인즉슨 제 안에 있는 문제들과 이 사회의 문제들, 그리고 이 사건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 그 작업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 고모의 애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음. 그게 아버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할머니, 지금까지 몰랐던 그 할머니의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1545km라는 그 거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 고민을 계속 이어갈 수 없고, 지금까지 하는 작업들은 모두 그거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작업이 제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군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우님이 6월에 또 전시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어떤 전시회 아, 상영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어. 5월 말에서 6월 초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여기 몬트리올에 계시는 한국 분께서 운영한 작은 이제 한국인 그 영화제인데, 그거를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들이랑 영화 감독들의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몬트리올에서 주기적으로 상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바쁘신지 제가 이제 제 거 보고 보내고 정보를 받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보가 없어서 아직 확답을 못 하는데, 일단은 예정은 돼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이제 아마 지금 개인전이 또 하나가 한 며칠 전에 확정이 돼가지고 아마 오.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작업들로 처음으로 좀 대중하게 보여주는 어떤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아우, 그거 기대되네요.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우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애장 작업의 어떤 또 다른 베리에이션을 지금 작업을 하러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거 비교 최근에 이제 결정된 겸사겸사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한국에서.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아니, 그런 네네네. 소식을 지금 알려주시다니. 그러게요. 그러셨구나. 네. 저희도 내가 한 달 축하해요. 전에 네. 이게 결정된 축하드립니다. 거라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8월 19일이나 20일 둘 중 한 날짜에 이제 그거 새신랑이 될 예정이고요. 어머나. 네, 그리고 아, 그거 말고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앞으로 저의 계획입니다. 아우, 잘 들었습니다. 결혼 소식까지, 아니, 이렇게 좋은 아유, 소식까지, 전시회 소식에 그냥, 그러게요. 이 어두운 네. 터널을 지나서 좀 요즘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정우님, 몬트리올에서 활동하는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전시회 내용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초대해 반가웠습니다.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